네, 엄청난 시장이네요. 근데 모두가 지금 즐기고 있는 시장인가라고 질문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지금 잘 세워볼게요.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금 뭐 자동차주가 오늘의 거의 킥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수급몰이가 대단했는데 자, 로봇주로서의 움직임, 뭐 로봇에 바퀴 달리면 뭐 자율주행이니까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주는 오늘 보여준 움직임이 앞으로 추가 상방을 열린 하나의 시작점으로서의 수급적 파워다라고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판단하되 내일장에서 진입의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내일은 합니다. 아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에 큰 상승이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쉽니다. 다른 대형주들, 반도체 같은 경우는 2%, 3%, 5%, 3, 4일 기간에 걸쳐서 연속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죠. 대형주 패턴의 흐름들이 대부분 이 패턴의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특이하게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은 하루, 길게는 이틀 정도 흐름에서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쉬어주고 다시 재상승에서의 또 10% 상승이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를 비롯해서 일부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일장 흔들리면 들어가야지 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충분히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난 모습을 확인하시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타이밍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차를 두고 판단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업종의 저평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은 PBR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 고평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주로 가치주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반도체제 같은 기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PER, 수익 비율로 보는데요. 자동차와 같은 가치주는 PBR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를 비롯해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대부분의 현재 PBR 수준이 0.8배입니다. 그러면 0.8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는 해외 자동차,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자동차 기업들의 PBR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비슷한 수준에서의 키 맞추기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도요타라든가 포드라든가 GM 같은 종목들의 현재 PBR 수준에서의 수치가 한 1.2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국내 자동차 기업,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0.8배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보게 될 때 지금 가격 수준 대비 40%, 다시 말해서 중장기적 패턴으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대략 제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50만 원까지의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호흡을 길게 그리고 시점을 여유 있게 잡으셔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접근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당장 해야 돼 라는 생각 말고 어쨌든 40 넘고 50 넘어서 가는 방향이 보인다면 천천히 구간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그 호흡을 유지하면서 담아가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방향은 열려 있네요. 그렇다면 문제는 매수에 대한 시점 고민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관심주 보겠습니다. 현대차 관련 그룹주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계열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SL. 우리가 이제 자동차 기업, 전수랑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네. 로봇 기업으로 변화하는 중간 단계에서의 과도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 기업들 중에서 로봇과 어느 정도 걸쳐 있는 뭐 현대이어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의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연관성을 가진 부품주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또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내에서도 SL이 우리가 SL이라고 한다면 현대차 밴더사고 이제 현대차의 부품들 뭐 셰시라든가 램프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현대차를 따라서 인도 공장에 인도에도 진출해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을 공급한다는 앞으로 향후 계획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에 대한 사업 목적 추가를 통해서 로봇에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본다면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 수준에서 최근에 그리 움직임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평가 기준에서의 PBR 수준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될 때도 여전하게 이 종목도 0.8배 수준이죠. 1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현 시점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중요하죠.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1월에 이 발표가 되는데요. 4분기 실적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14%, 1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실적 호전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 업종이 뭐 전분기 대비 20%, 30%, 40%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0% 수준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서의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 로봇으로의 사업 목적 다양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저평가라는 측면에서의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현대차 부담스럽다. 너무 작은 종목 중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부품 분야에서 SL 관심도를 가지고 들여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관계도 끈적하고, 네. 그죠. 그 속에서 SL은 또 로봇 쪽에 있어서 모멘텀 또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진입하기 괜찮은 종목군으로 언급 주셨네요. 목표가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잘 활용해 보시죠. 자, 시장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자 닉스에 지금 14조가 모여 있고 현대차에 거의 4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몰려 있어요. 엄청난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인데요. 외형적으로 볼 때 시장 좋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 예. 내용적으로 보면 시장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변화하죠.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러한 흐름에서 지수가 일정 부분 올라가고 나고 된 다음에 종목 간의 흐름들이 조만간 나타나는 현상들의 모습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만 한 템포만 참아주시면 수익률 게임이 가능한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어지는 장으로의 변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급한 호흡을 가져가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자, 내일이 좀 더 중요한 시장에서 오늘의 움직임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4,555선 나타나네요.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CES에서 젠슨항 CEO가 메모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특히나 현대차 비롯해서 이 깐부 회동에서의 종목군들이 빛을 받았습니다. 전차가 강하게 끌어주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는 4,6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지만 다소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오후 들어서 오름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0.57% 정도 상승하면서 4,550선 위에서 마감된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코스피 쪽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 오늘 좀 소외되는 모습도 있었죠. 1% 가까이 밀리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947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거래소,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1조 원 넘게 매수 규모를 늘려갔고요. 기관이 오늘 좀 많이 팔았죠. 8천억 원 넘게 매도세, 그리고 개인들도 2천억 원 가까이 차익을 챙겼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30전가량 올라가면서 1,445원, 다시 한번 1,440원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보시면요.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전차가 강했고요. 조선 쪽도 좋았습니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내일이면 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됩니다. 이를 앞두고 경계감도 좀 있을 거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살짝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올려 세웠죠. 삼성전자 오늘 14만 원까지 나왔고요.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미 반도체도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다만 리노공업부터 해서 이오테크닉스나 이수페타시스까지 이 소부장 쪽은 오늘 함께 힘을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이제 이번 주에 CES 끝나고 나면 당장 다음 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립니다. 이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가까이 올라갔고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오늘은 다소 쉬어갔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와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올랐지만 나머지 종목들을 쉬어가는 등 선별적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 쪽 앞서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선박량은 감소했지만 이 수주에 대해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좋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1에서 2% 가까이 좀 강세를 보여줬고요. 오늘은 자동차를 뭐니 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13%가 넘게 두 자릿수 급등 마감됐고요. 현대모비스도 7%가 넘게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강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오늘은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우주항공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대부분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소비 음식료 쪽에서 삼양식품이 8%가 넘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로봇 AI 안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모두 다 쉬어갔지만 카카오가 7%가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그동안 분위기 좋았던 원전 쪽도 오늘은 다소 숨고르기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게임 엔터 쪽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만 1,0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한국화장품이 오늘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구리 가격의 급등부터 해서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니온도 두 자릿수 급등, 유니온 머티리얼은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IT 투톱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입니다. 기아까지 현대모비스도 오늘 순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잘 달렸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세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1위가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이외에도 ABL 바이오와 알테오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등등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로봇주까지 좀 다양하게 순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자, 외국인 수급이 오늘 또 굉장했었습니다. 뭐 장 초부터 장 마감까지 현물 쪽에서 빼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큰 대금이 좀 실려가면서 근데 그 대금이 대형주 쪽으로 집중이 됐다라는 점. 근데 내일이 수급적 변동 날이기도 합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의 무빙이 내일 쪽에 있어서 어떤 흐름으로 또 연출이 될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또한 내일 장 초에 또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주시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결국에 이런 시장에서 뭘 봐야 하는 것일까? 뭘 봐야 소외감도 없고 포모도 안 느끼고 내 페이스대로 잘하는 것일까? 궁금해지거든요. 멘탈 관리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전력기기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네. 지수 관련 비중이 약간 작은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좋게 나왔던 나쁘게 나왔던 발표 후에 조금 조정받는 형태의 모습들을 과거에 많이 보여줬어요. 네. 지난 3분기에도 그렇고 2분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라는 부분도 다소간의 부담 상황이 있는 흐름들이고 그래서 내일장 흐름에서는 일단은 조금 지수와 연관도가 좀 크지 않은 형태에서의 모습에서 반등을 노린 형태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최근에 우리가 조방원이나 전력기기에 대해서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방원, 전력기기 엄청나게 회자되는 종목들이었죠. 최근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도 있을 거고요. 시장이 워낙 반도체로 집중세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전력기기 업종에서의 종목들이 이제 반등 구간에서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타이밍에 딱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뉴스에 대한 내용들이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력 변압기 관련해서 국내 기업의 위상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변압기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 특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세계 4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죠. 초고압 변압기. 이쪽에서는 거의 탑티어급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1위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흐름의 내용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변압기의 사용 연한이 대략 20년에서 25년, 길게는 한 30년까지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용 연한이 거의 도래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수요 자체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에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슈퍼사이클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특성상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물건을 팔아서 100원 팔아서 한 10원, 15원 정도 법니다. 반면에 변압기 쪽 시장에서의 종목들은 100원 물건을 팔게 되면요. 한 25원 정도 법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죠. 그래서 흐름 측면 내용에서 본다면 내일장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한 지수 흐름에 대한 부분보다는 종목 간의 흐름에서 반등을 이용한 시장 접근을 해보게 될 때 변압기 관련 종목에서의 우리가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라고 해서 전선,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 내용으로 내일장 타겟팅 해보는 내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전력은 늘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네. 주가 움직임이 그냥 사는 거다 아닌 거다를 말해주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그렇죠. 현재 구간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평가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전력기기 쪽도 있고요. 리포트가 좀 나오는 전력기기 쪽도 있긴 한데 탑픽 종목으로 열어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일진전기네요. 좀 가볍죠. 그리고 앞서 효성중공업이라든가 네. 현대일렉이라든가 LS일릭 같은 경우는 그쵸. 고점에서 좀 조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앞고점을 딱 돌파 직전 단계에서의 흐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탄력적이고요. 좀 강하고 흐름이 변동성에 좀 민감한 내용에서의 분위기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시장 흐름과도 좀 매칭해서 연관된 내용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뭐 좋은 내용에서의 그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홍성에 제2공장이 있는데요. 최근에 수주가 많아져서 이 제2공장이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는 본격 가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2공장에서 납품되어지는 물건 생산량을 통해서 올해에는 실적 부분이 크게 개선되는 현상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첫 번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조선방산을 말씀드렸는데 조선방산은 피크는 아닌데요. 이제 그 한계 효용점에 있어서 이익률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이 단위수가 2배, 3배 네.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최근 내에서 상승률 자체가 한 40%씩 꾸준하게 이익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라면 좀 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일진전기 고점 돌파를 기본적인 목표로 해서 접근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한 7만 원 정도의 판단으로 접근하고 있고 손절도 중요하죠. 손절 가격은 조금 여유 있게 5만 8천 원 정도 잡아서 지금 관심을 가져본다면 충분히 돌파 흐름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파력 기대하면서 일진전기 최근에 또 수급적인 의미성이 있었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추가 전략은 반도체에서 듣고 싶어요. 원익 IPS 엄청난 종목인데 내일이 좀 더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방향은요? 세죠. 최근에 셉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반도체 투탑과 소부장은 달리 별개로 흐름을 이해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달리. 왜냐하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개인 선호 종목으로 운용되는 종목들이 많고요. 투탑은 외국인 중심으로 한 네.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 고객 예탁금은 90조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의 매도 매수 변동성이 강화되는 가운데서 개인의 매수에 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유까지 저희 점검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